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극과 극의 장르 해석이 만든 기적, 넷플릭스 오리지널 K영화 전세계 역대 5위 점령기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병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다미와 박혜수가 주연을 맡은 SF 재난영화 대용수는 공개 직후 국내외 컨텐츠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공개 3일 만에 무려 279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당시 영어권 1위 대작인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맨마저 제치고 통합 전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4주 연속 비영어 영화 부문 글로벌 정상을 지켰으며 급기야 누적 시청수 8660만 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비영어 영화 부문 5위권까지 치고 올라가는 역대 넷플릭스 K영화 중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정량적 스코어와 달리 국내 관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네이버 영화 평점은 4점대에 머물고 있으며 왓챠피디아 등 국내 주요 평점 플랫폼에서는 일부 망작으로 조롱받던 작품들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아직도 평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대의 불일치에서 옵니다. 영화 제목인 대용수와 예고편을 보고 영화 해운대나 2011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스펙타클한 재난탈출 액션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영화가 시작된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초반 아파트 침수 시퀀스까지는 전형적인 재난물의 문법을 따르는 듯 했으나 그게 전개될수록 타임루프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이라는 난해하고 철학적인 SF 장르로 급격하게 극커브를 틀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온라인상 지진과 해일 보러 갔다가 코딩 교육받고 나온 기분이다. 개연성이 전혀 없고 불친절하다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중심의 외신 평론가들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튼토마토와 주요 매체 평론가들은 대용수가 단순한 오락영화를 넘어 과학적 상상력과 인간적인 감정을 탁월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르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력 연예 매체의 평론가 탑크리틱 라이라 헤일은 이 영화에 높은 평점 A를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위대한 공상과학 영화를 만드는 핵심은 결국 우리의 인간성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며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는 능력이다. 대용수는 정확히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극찬합니다. 영화 비평 전문 매체인 스크린 아나키 역시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이 관객을 몰아붙인다며 초반에 긴장감 넘치는 재난 스릴러에서 예측 불가능한 공상과학적 반전으로 매끄럽게 전환되는 서사는 전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시청자들은 이 영화가 가진 복합적인 레이어에 매료되었습니다. 해외 리뷰어들은 영화 투마로우의 압도적인 재난 비주얼로 시작해 매트릭스의 가상현실 시스템을 거쳐 사랑의 블랙홀이나 엣지 오브 투마로우의 타임루프 구조를 모성이라는 감정으로 영리하게 묶어냈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서구권 관객들에게는 뻔하고 진부한 심파서사로 치부되기 쉬운 한국형 모성애가 가상현실과 AI 인공지능의 윤리적 딥러닝이라는 첨단 과학 소재와 결합하면서 오히려 매우 신선하고 독창적인 서사구조로 다가간 것입니다. 한국 관객과 미국 평단이 이토록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양측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과 장르적 기대감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국내 대중영화 시장에서 재난물은 일정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재난이 닥치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며 그 속에서 평범한 이들이 연대하여 살아남는 직관적인 생존 서사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대용수는 중반 이후 거대한 홍수 자체가 지구 밖 우주선 안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진행되는 AI 이모션 엔진의 가상 시뮬레이션 테스트였다는 충격적인 반전을 선보입니다. 국내 관객들에게 이 반전은 서사의 몰입을 깨트리는 장르적 배신이었습니다. 반면 북미 평단은 이를 두고 대장의 이미지를 알고리즘적 서사와 융합한 세련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재난을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감정인 도덕성,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한 완벽한 극한 환경의 배경으로 치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다음은 대용수에 열광하며 한국 시청자들의 악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물난리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AI 코딩을 엮은 마스터피스다. 초반 아파트 침수신의 긴장감도 대단했지만 가상 시뮬레이션 반전이 나올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토록 영리하고 지적인 SF 스릴러에 한국 시청자들이 왜 화를 내고 악플을 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그저 2012 같은 뻔한 심파나 물리적인 탈출 액션만 기대했던 모양이다. 영화가 던지는 철학적인 메시지야 복잡한 레이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점테러를 하다니 안타깝다. 예측 불가능한 플롯의 흐름 덕분에 러닝타임 내내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었던 최고의 작품이다. 인공지능의 감정 딥러닝 시스템을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과 연결한 연출은 정말 천재적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프물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가 보정되면서 안나의 감정이 진화하는 과정에 눈물이 났다. 이 완벽하고 세련된 하이브리드 장르를 두고 개연성이 없다고 조롱하는 반응들은 믿기지 않는다. 김다미는 물이 차오르는 극한 폐쇄 공간에서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의 처절한 눈빛과 수중 액션만으로도 이 영화는 5점 만점에 5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압도적인 열연을 보고도 스토리탐만 하며 비난하는 한국 커뮤니티의 반응은 너무 가혹하다. 인셉션과 인터스텔라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지적 충격과 시각적 경이로움을 이 영화에서 다시 느꼈다. 아파트를 거대한 데이터 구조물처럼 시각한 미장센은 할리우드 대작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해외에서는 다들 신선하다고 난리인데 정작 한국에서 망작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 이상하다.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타임루프 설정을 이렇게 숨막히게 연출한 재난 영화는 처음이다. 매 루프마다 미세하게 바뀌는 셔츠의 숫자와 주인공의 선택을 추리하며 보는 재미가 엄청났다. 지루하게 똑같은 장면만 반복된다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영화의 디테일을 전혀 못 본 것 같다. 글로벌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며 전세계 수천만 명이 이 영화를 선택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한국의 좁은 평가 기준에 갇히기에는 이 영화가 가진 스케일과 공상과학적 상상력이 너무나 거대하다. 차트를 점령한 기적같은 스코어가 작품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니 악플러들은 반성해야 한다. 맨날 똑같이 정치인이 무능하고 시민들이 우는 한국식 재난 공식에서 벗어나서 최고였다. 첨단과학과 인간의 도덕성 테스트라는 차원 높은 주제를 다룬 김병우 감독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한국 내 반응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외신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 세련된 하이테크 드라마라고 칭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대웅스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학적으로 잘 풀어냈다. 수중 촬영 기법과 시각 효과가 너무 사실적이라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물에 잠기는 기분이었다. 스튜디오에서 연기를 활용해 찍었다는 비하인드를 듣고 제작진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 정도의 장인 정신이 들어간 웰메이드 SF 영화에 악플을 다는 건 창작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무한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도덕성을 보존해 나가는 서사가 눈물겹다. 차가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인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진 위대함을 완벽하게 입증한 결말이었다. 스토리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직관적인 오락성만 바라는 한국 시청자들의 시선이 아쉽다. 한국에서 평점이 엉망이라는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틀었다가 완전 인생 영화를 만났다. 할리우드에서도 흔치 않는 독창적인 플롯인데 왜 본국에서 동네북처럼 맡고 있는지 미스터리하다. 편견 없이 영화를 본 글로벌 관객들의 높은 안목이 결국 승리에 역대 5위까지 올라간 것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웅수의 흥행 미스터리는 오늘날 글로벌 OTT 플랫폼 시대에 컨텐츠 소비 지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극장 중심의 영화 시장이었다면 국내의 차가운 초기 입소문과 혹평으로 인해 조개 교차로가 닫히고 흥행에 참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공간에 제약이 없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통망 안에서는 국내의 논란과 호불호 자체가 오히려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강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노이즈 마케팅과 확산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창작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넷플릭스의 제작 시스템 덕분에 김병호 감독은 대중성 타협 없이 과감하게 실험적인 SF 하이브리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개연성 확보에는 실패해 국내 관객들에게 뼈아픈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전세계 역대 5위라는 역사적 대기록은 한국 영화가 단순한 심파나 조폭, 스릴러 장르를 넘어 첨단 과학과 철학적 서사를 아우르는 고난도 SF 장르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통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오락성 재난 영화를 원했던 이들에게는 실패작일지 몰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진화를 목격하고 싶은 글로벌 장르 마니아들에게 대홍수는 오랫동안 회자될 가장 독창적인 지적 충격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은 극장 참패에서 글로벌 OTT 1위로 K영화의 기묘한 역주행을 시사하는 K콘텐츠 시장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12억 원의 초대형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국내 극장가에서 누적 관객수 106만 명이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막을 내렸던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탑10 영화 부문 1위에 오른 데 이어 글로벌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이례적인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극장 스크린에서 차갑게 외면받았던 이 작품이 안방 극장의 스트리밍 화면에서 폭발적인 생명력을 얻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기묘한 흥행 양상을 두고 전세계 주요 외신과 영화평론가들이 내놓은 날카로운 분석과 리뷰를 참고해서 전독시의 실패와 부활이 남긴 K콘텐츠 시장의 명암을 심층 분석합니다. 영화 전독시는 싱숑 작가의 누적 조회수 24K에 달하는 동명의 메가히트 웹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기획 단계부터 아시아 전역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안효석과 이민호라는 한류 투톱 남배우를 필두로 최수빈, 나나, 신승호 그리고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까지 합류한 초화 캐스팅 라인업은 그 자체로 1000만 관객을 정조준하는 듯 했습니다. 제작 역시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신화를 쓴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맡아 한국형 판타지 비주얼의 정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23일 베일을 벗은 영화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인 600만 명의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개봉 2주 만에 스크린에서 밀려나며 최종 106만 명이라는 초라한 퇴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내 박스오피스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을 원작 코어 팬덤의 매서운 혹평이었습니다. 550호가 넘는 방대한 원작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촘촘한 성자 시스템, 캐릭터 간의 깊은 정서적 서사를 단 2시간의 러닝타임 안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각색과 생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웹소설 속 독자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멸망 이후에 디스토피아적 서사는 간대었고 스크린에는 오직 시각적 특수효과만 의존한 채 서사의 개연성을 상실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결과물만 남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가격 상승으로 관객의 선택 기준이 극도로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극장 관객들은 첫 주말 이후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홍콩 등 실제 중화권 극장가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반응과 상반되었습니다. 홍콩은 작년 개봉일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며 역대급 흥행작이었던 파묘의 오프닝 기록을 제친 성적으로 2021년 이후 홍콩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높은 개봉 첫 주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만에서는 작년 개봉일 전체 박스오피스 1위 등극 후 장기 흥행을 이어가며 전체 박스오피스 2위 유지, 대만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 신화를 썼던 신과 함께 제아벌과 파묘의 오프닝 스코어를 모두 돌파했습니다. 결국 국내 극장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작년 12월 3일 전독시는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유저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국내 1위 왕자를 차지한 것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 및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100여 개국 여러 OTT에서 폭발적인 뷰수를 기록하며 차트를 역주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OTT에 등장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오늘 날짜 OTT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 훌루에서는 최근까지 탑10에 올랐었고 아시아 OTT 뷰에서는 인도네시아 순위에서도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전 흥행의 1등 공신으로 OTT 플랫폼의 낮은 진입 장벽과 글로벌 팬덤의 화력을 꼽습니다. 극장 관객에게 인당 15,000원이 넘는 티켓값은 모험을 꺼리게 만드는 부담 요인이지만 이미 구독료를 지불한 넷플릭스 유저들에게는 믿자와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클릭해 볼 수 있는 훌륭한 킬링타임 컨텐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연 배우들의 글로벌 인지도, 특히 블랙핑크 지수와 한류스타 이민호의 두터운 해외 팬덤이 스트리밍 초반 화력을 해외 시장에서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전덕시의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에 따라 해외 주요 매체들의 리뷰와 평론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와 화려한 비주얼에는 합격점을 주면서도 서사의 깊이와 독창적인 면에서는 날선 비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 데일리는 본작에 대해 화려한 스타 캐스팅에 힘입은 구식 크리처물의 변주라고 평했습니다. 영화 전독시의 전례 없는 역주행은 한국 영화 및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이제 콘텐츠의 성패를 단순히 박스오피스 관객수라는 전통적인 지표로만 재단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극장 관객들은 이야기의 서사적 완결성과 촘촘한 연출력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300억이 넘는 대작이라 할지라도 서사가 무너지면 가차없이 외면합니다. 반면 넷플릭스 환경에서의 글로벌 시청자들은 다소 느슨한 서사라도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 스펙터클, 매력적인 배우들의 조합, 그리고 직관적인 비디오 게임식 전개 방식을 가볍고 즐겁게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김병우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원작 파괴 논란에 대해 방대한 연재 웹소설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2시간짜리 영화는 선명하게 폭발하는 화산이어야 한다며 극장용 상업영화로서의 압축과 변형이 불가피했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장용 화산 폭발은 실패했을지언정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영토 위에서는 전세계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김독자와 유중혁이 화면 밖으로 걸어 나온 줄 알았다. 특히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대치하는 첫 시퀀스의 팽팽한 긴장감과 연기합은 스크린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검을 휘두르는 모든 액션 장면이 화보 같았고 무뚝뚝하면서도 서늘한 눈빛이 원작 묘사와 일치했다. 한국 극장에서 왜 흥행에 실패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민호의 비주얼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초반에는 무기력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시나리오가 시작되자마자 눈빛이 변하며 판을 짜는 모습이 짜릿했다. 원작의 독자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감정선이 풍부해서 극의 몰입도를 끝까지 유지해 주었다. 지하철의 디스토피아적 연출과 한강에 나타난 어룡의 스케일이 눈을 즐겁게 만든다. 비디오 게임 컷신을 보는 듯한 세련된 촬영 기법 덕분에 2시간 동안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중국 인터넷 방송에 큰 손이 되어 도네이션을 보내는 기분이 든다.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적 유의였다면 이 영화는 우주적 규모로 인터넷 방송 문화를 풍자하는 느낌이라 흥미롭다. 현실의 무능한 평범남이 자신이 읽은 지식 하나로 최강자들을 농락하는 전개가 카타르시스를 준다. 한국 상업영화 중에서도 설정의 신선한 만큼은 단연 최고라고 평하고 싶다. 스토리가 군더더기 없이 시나리오 위주로 빠르게 진행되니까 도파민이 멈추지 않는다. 대작 판타지 RPG 게임을 고화질 실사 영화로 감상하는 듯한 대리 만족을 선사한다. 주인공이 정해진 운명의 결말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로 써 내려가겠다는 다짐이 뭉클하다. 후반부로 갈수록 단순한 오락영화 이상의 묵직한 메시지가 가슴에 남는다. 액션 연기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캐릭터 특유의 당찬 매력을 200% 살려냈다. 지수를 보기 위해 재생했다가 영화 자체의 거대한 세계관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남성 주인공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시나리오에서 주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멋지다. 여성 캐릭터들의 비주얼과 서사 배분이 훌륭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본다. 지하철 안에서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변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사실적이었다. 조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받쳐주니 판타지 설정임에도 기괴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런 대작이 한국 극장에서 흥행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원작 팬들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던 건지 아니면 한국 관객들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 같다. 넷플릭스에서 가볍게 보기에는 이보다 완벽한 볼거리야 화제성을 갖춘 팝콘 무비가 없다.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편하게 큰 화면으로 보기엔 서사의 압축이 오히려 빠른 전개로 다가와 장점이 된다. 플랫폼의 전환이 컨텐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기적같은 역주행이다. 웨이버나 샤오홍수의 전독시 관련 타임라인과 클립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를 관통하는 웹소설 감성이라 우리 중국 시청자들의 정서에 아주 딱 맞는다. 원작 소설을 안 본 글로벌 관객 입장에서는 이만큼 신선하고 연출이 세련된 판타지 영화가 드물다. 넷플릭스 1위를 계기로 전세계 흥행 대박을 터뜨려 당당하게 복수했으면 좋겠다. 이 방대한 세계관의 서막을 이제 겨우 열었을 뿐인데 여기서 끝나는 건 유죄다. 넷플릭스 흥행 성적으로 자본을 모아서 제발 빠르게 시즌2를 제작해주길 기도한다. 영화에서 생략된 디테일한 설정들을 찾아 읽는 재미가 쏠쏠해서 밤을 새우고 있다. 컨텐츠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중독시키는지 전독시가 제대로 보여주는 중이다. CGI 몬스터들의 퀄리티도 훌륭하고 한국 특유의 신파를 덜어내어 아주 깔끔했다. 앞으로 K 컨텐츠가 나아갈 장르 영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독시의 역주행은 향후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극장 개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OTT 플랫폼과의 동시 공존 및 글로벌 관객의 라이트한 소비 성향을 철저히 계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극장에서는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셨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화려하게 심폐소생에 성공한 김독자의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안방극장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장 잔혹사도 있고 글로벌로 향하는 600억 대작 호프, 손익분기점 미달의 원인과 부활의 시나리오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일본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이자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제작비가 투입된 SF 스릴러 영화 호프가 국내 극장에서 씁쓸한 퇴장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개봉 초반 폭발적인 흥행세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누적 관객 수 452만 명 선에서 발길이 멈추며 최소 650만에서 7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손익분기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참패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극장에서의 패배가 이 영화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호프는 개봉 전 이미 전세계 500여 개국 선판매라는 한국 영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순 제작비의 절반에 가까운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9월 북미 개봉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서는 호프가 과연 안방극장과 해외 시장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과 같은 반전의 역주행 신드롬을 쓸 수 있을지 흥행 저조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심층 분석해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개봉한 영화 호프는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 11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독주했습니다. 8월 2일 자정을 기점으로 누적 관객수 400만 명 고지를 밟으며 올여름 한국 극장가의 최대 기대작다운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개봉 5주차에 접어들며 주말 관객수가 3만 명대까지 급감했고 최종 누적 관객수는 452만 명에 머물렀습니다. 순 제작비 500억 원,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총 제작비 600억에서 70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의 성적으로는 명백한 적자 비상등이 켜진 셈입니다. 곡성 이후 10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나홍진 감독의 명성과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패서벤더 등 할리우드 톱스타까지 가시하는 라인업에 비하면 씁쓸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만 관객을 정조준했던 호프가 극장에서 흥행뒷심을 잃고 주저앉은 데에는 복합적인 악재가 작용했습니다. 추격자 황의 곡성을 통해 자신만의 그로테그스한 강렬한 세계관을 구축해온 나홍진 감독은 이번 신작에서도 관객의 취향을 격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무장지대 호프항에 나타난 외계인의 습격이라는 독창적인 SF 설정은 신선했으나 156분에 달하는 긴 러닝타임 동안 서사의 개연성보다는 기괴한 비주얼과 노화한 맥락을 이어가며 일반 관객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반부 외계인 서사를 급격히 풀며 속편을 암시하는 불친절한 결말은 대중적인 오락영화를 기대했던 극장 관객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평론가들의 찬사와 홉친자로 불리는 코어 팬덤의 N차 관람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흥행 확산에는 실패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대진운도 최악이었습니다. 개봉 2주차 넘어서며 마블의 메가히트작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극장가를 점령했고, 이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글로벌 기대작 오디세이가 대규모 상영관을 독식하며 호프의 설 자리를 급격히 축소시켰습니다. 흥행몰이가 한창이어야 할 개봉 3주차 시점에 타이틀롤을 맡은 배우 황정민이 예상치 못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록 소속사 측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무대 인사 등 공식 일정을 강행했으나 도덕적 잣대에 민감한 국내 관람객의 관람 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며 치명적인 흥행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봉 초반 관객 350만 돌파 시점에 한 투자사가 배급사와 조율 없이 해외 선판매 성과로 손익분기점을 하향 돌파해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는 성급한 보도자를 냈다가 1시간 만에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극장 스코어 기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관객들로 하여금 흥행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국내 박스오피스 성적은 처참하지만 호프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세계 시장을 무대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호프는 지난 5월 열린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전세계 바이어들에게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화가 가진 독창적인 SF 비주얼과 압도적인 서스펜스가 해외 평단의 극찬을 이끌어냈고, 이는 전세계 200여 개국 선판매 완료라는 대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영화 역사상 역대 최고 수준의 세일즈 성과입니다. 해외 영미권 배급은 할리우드의 신흥명가 네온이 전격 동참했으며 그 외에도 무비, 포커스 픽처스, 소니 픽처스 글로벌 월드와이드, 에쿼지션스 등 글로벌 메이저 배급사들이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호프는 글로벌 선판매 대금으로만 순 제작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개봉 전에 이미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 극장 스코어가 손익분기점에 미달했음에도 제작사와 투자사가 입은 실제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결정적인 방패가 된 셈입니다. 국내 상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호프는 오는 9월 9일 북미 개봉을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대만, 홍콩 등 전세계 극장가에서 본격적인 심판대에 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홍진 감독이 칸 영화제 프리미어 상영 이후 피드백을 수용하여 일부 크리처 등장 장면의 CGI와 사운드, 편집을 더욱 정교하고 속도감 있게 다듬은 해외 극장용 재편집본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LA와 뉴욕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된 글로벌 재편집본에 대해 현지 평단가 제임스 건 등 할리우드 거장들의 극찬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와는 전혀 다른 흥행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특유의 심파를 배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SF 호러 스릴러라는 점도 해외 관객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요소입니다. 국내 극장에서 호프를 보지 않는 수많은 잠재 관객들은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봉 초기 나홍진 감독은 아직은 OTT 상영 계획이 없다며 극장 사수에 배수진을 쳤으나 극장 성적이 한풀 꺾인 현재 시점에서는 VOD 서비스를 건너뛰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호프가 OTT 플랫폼에 공개될 경우 극장 흥행 조절하는 성적표를 뒤집고 폭발적인 흥행 성적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체 결말이 어떻길래 그러냐, 조인성의 정체가 진짜 무엇이냐는 식의 수많은 떡밥과 스포일러 논란이 이미 양산되었습니다. 극장 티켓값을 지불하기엔 망설여졌던 대중들이 이미 구독 중인 OTT 플랫폼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차
클릭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호프는 한 번 보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세계관과 은유를 품고 있습니다. 극장과 달리 언제든 뒤로 돌려보거나 멈춰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OTT 환경은 호프의 세계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일종 홉친자 신드롬을 글로벌 규모로 확장시키기에 가장 완벽한 토양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20분 내로 편집된 호프 결말 해석 및 논란 요약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화제성은 OTT 플랫폼 공개 시 전세계 유저들을 스트리밍 화면 앞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원정까지 와서 영화 호프를 보고 관람평을 남긴 일본 관람자 반응입니다. 초반에는 호러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 완전 SF였음. 한국에서 할리우드 스타일의 SF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고 그 도전 정신만큼은 정말 리스펙트함. 한국 특유의 로컬 분위기에 할리우드 감성이 묘하게 섞여 있음. 할리우드랑 직접 비교하기 좀 미안하지만 솔직히 CG 퀄리티는 약간 B급 상어 영화 느낌이 남. 게다가 전개도 어디선가 본 듯한 뻔한 스토리로 흘러감. 아니 이 좁아터진 한국 시골 구석에 외계인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비 때문에 국가 전체가 뒤집어지더니 이번엔 갑자기 마을 주민들끼리만 해결한다고. 게다가 주인공 성기는 보기보다 맷집이 무슨 터미네이터급으로 존나 쌤. 진격의 거인인가 싶다가도 또 아바타인가 싶다가도 대사에서 시발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아저씨들 활약하는 거 보면 뼛속까지 한국 영화임. 이걸 칸 영화제에서 출품작으로 상영했다고 싶을 정도로 여러모로 말도 안 되고 황당한데 그 점이 오히려 골 때리게 재미있음. 한마디로 존나 웃기네 하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영화. 영상 자체의 몰입감은 확실히 좋아서 이왕 볼 거면 극장에서 보는 걸 추천함. 4DX 같은 특별관에서 보면 스릴 넘치고 훨씬 재밌을 듯. 한국의 어느 항구 마을 안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처음엔 호랑이 소행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마을을 습격한다. 이윽고 완전히 고립된 마을의 경찰과 주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지의 존재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나홍진 감독의 최신작이자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제작된 이번 작품, 그 타이틀에 걸맞게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볼거리들이 말 그대로 쏟아진다. 미지의 존재 즉 외계인과의 사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박진감과 압도적인 긴장감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대박이었다. 작품의 모든 순간이 전율의 연속이었고 영화가 가진 엄청난 대단함과 야심에 압도되어 상영관을 나오면서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라고 말밖에 안 나왔다. 추격자란 곡성을 인생작으로 꼽을 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홍진 감독의 SF 신작. 나홍진 감독이 스릴러나 호러가 아니라 SF를 한다고 싶었는데 역시나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로 흘러갔다.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의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와 진짜 역대급으로 좋았다라고 말하기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함. 이렇게 새로운 장르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한국 영화의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니까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폭주하듯 몰아치는 질주에 감탄했고 한국 특유의 로컬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서 흥미로웠음. 특히 전반부와 후반부의 배경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이야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는 점도 꽤 신선하고 마음에 들었음. 근데 이렇게 리뷰를 쓰면서 다시 곱씹어 보니까 2시간 반이라는 러닝타임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지루할 틈이 없이 즐기긴 한 듯. 영화 중간중간 코미디 요소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게 없었다면 영화가 너무 무겁고 숨막혔을 것 같기도 함. 다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개그 코드는 아예 빼고 진지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음. 개봉 첫날인 오늘은 일반 2D 상영으로 보고 왔는데 이 영화는 4DX로 보면 스릴이 배가 돼서 훨씬 재밌을 것 같음. 조만간 특별관으로 N차 관람하러 갈 예정. 아직 관람 전 기대하는 댓글이 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홍진 최신작이라는 소식만 들으면 꼭 봐야지. 황정민과 마이클 패스벤더가
출연합니다. 이게 뭐야, 대박. 한국 영화의 알리시아,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진짜 너무 궁금하다. 보지도 않았는데 1등상 주게 하네. 이건 진짜 반칙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론적으로 영화 호프의 도전은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가능성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높은 티켓 가격과 대중성을 요구하는 한국 극장가의 냉혹한 현실벽을 넘지 못했지만 철저한 해외 선판배를 통한 리스크 분산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장르적 야심은 K 콘텐츠가 박스오피스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한국 스크린에서 외면받았던 김독자 이야기가 넷플릭스에서 부활했듯 비무장지대 호프항의 거대한 비밀을 담은 호프 역시 전세계 안방극장에서 잔혹한 역주행 신화의 다음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